이번 단원부터는 인공지능 베이스를 쌓는다 생각하고 개념 정리를 할 겁니다. 이번 장에선 퍼셉트론 알고리즘을 설명합니다. 퍼셉트론은 쉽게 말해 인공 뉴런입니다. 뉴런이 외부에서 자극을 받아 일정 비율을 넘기면 활성화하듯이 퍼셉트론도 신호를 받고 임계값을 넘기면 작동하여 신호를 전달합니다. 그럼 퍼셉트론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입력이 두 개인 퍼셉트론입니다. 그림에 있는 원들은 뉴런 혹은 노드라고 합니다. X1, X2는 입력 신호, Y는 출력 신호, W1과 W2는 가중치를 뜻합니다. 입력 신호는 각각의 가중치와 곱해져서 전달됩니다. 그리고 받은 신호의 총합이 임계값 세타를 넘어서면 1을 출력합니다. 퍼셉트론을 이용해 AND 게이트를 표현해 봅시다. 입력값이 X1과 X2이고 출력값이 Y입니다. W1, W2와 세타의 값을 적절히 설정하여 진리표에 이 네 가지 로를 모두 성립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W1, W2 세타가 각각 0.5, 0.5, 0.7이거나 1.0, 1.0, 1.0이면 이 진리표가 모두 성립합니다. 올 게이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W1, W2 세타를 얼마나 설정하면 풀릴까요?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논리 게이트를 파이썬으로 구현해 볼까요? 입력값을 받고 매개 변수들을 조정해서 퍼셉트론이 연산을 하고 그 값이 임계값을 넘기면 1이 출력되고 넘지 못하면 0이 출력됩니다. 여기서 퍼셉트론 하나를 함수로 구현했고 각 문제 사항마다 매개 변수만 조정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신경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셉트론을 사용하면서 느낀 점은 매개 변수를 결정하는 것이 사실 전부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결정을 사람이 직접 했었죠. 신경망은 가중치 매개 변수의 적절한 값을 데이터로부터 자동으로 학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번 절에선 신경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경망은 크게 입력층, 출력층, 그리고 은닉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의 예에선 입력층은 노드가 2개, 은닉층은 노드가 3개, 그리고 출력층은 노드가 2개입니다. 입력층과 출력층은 한 층이고요. 은닉층은 여러 층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3개의 층이 있으니까 입력층을 0층, 은닉층을 1층, 출력층은 2층이라고도 합니다. 신경망의 중요한 특징은 바로 각 층의 노드마다 다양한 활성화 함수를 가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퍼셉트론에서도 활성화 함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산 함수라는 활성화 함수는 계산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0, 0보다 크면 1을 출력합니다. 신경망은 계단함수 외에도 다양한 활성화함수가 있습니다. 활성화함수는 입력 신호의 총합을 인자로 받고 이것이 활성화를 일으키는지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대표적인 활성화함수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계단함수는 이와 같이 0 또는 1의 값을 출력하는 함수입니다. 구현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고요. 입력값이 0을 넘어가는 경계에서 출력이 바뀌기 때문에 계단함수라고 불립니다. 옆에는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하는데요. exp-x는 2의 마이너스 x승을 뜻합니다. 다음으로 정말 활성 함수에 자주 쓰이는 렐루 함수입니다. 간단한 함수이며 입력이 0을 넘으면 그대로 출력하고 0 이하면 0을 출력하는 함수입니다. 시그모이드와 계단 함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시그모이드는 부드러운 곡선, 입력에 따라 출력이 연속적으로 바뀝니다. 한편 계단 함수는 0을 경계로 출력이 바뀝니다. 시그모이드의 매끈함은 신경망의 학습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계단함수는 출력값이 0, 1밖에 없지만 시그모이드는 0과 1 사이의 연속적인 실수값을 가집니다. 두 함수 모두 입력이 중요하면 큰 값, 중요하지 않으면 작은 값을 출력합니다. 활성화 함수는 꼭 비선형 함수로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선형 함수를 한번 정의를 해볼까요? hx를 cx라 할 경우 h를 세 번 합성한 함수는 어떻게 될까요? c의 세제곱 x가 됩니다. 단순히 그 스칼라 값을 곱해준 값이 나오죠.
즉 선형함수를 이용해서는 여러 층으로 구성하는 이점을 살릴 수 없습니다. 층을 쌓는 혜택을 위해서는 활성함수로는 반드시 비선형함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는 4장에서 미분이 가중치값 갱신의 길잡이가 된다는 걸 알게 되신다면 확실해질 겁니다. 이제 행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넘파이의 다차원 배열 계산을 숙달하면 신경망을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행렬의 곱을 이용합니다. 행렬곱은 왼쪽 행렬의 행과 오른쪽 행렬의 열을 원소별로 곱하고 그 값들을 더해서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새로운 다차원 배열의 원소가 됩니다. np. 함수는 입력이 1차원이면 벡터를, 2차원이면 행렬곱을 계산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np.ab와 np.ba는 다른 값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행렬의 곱에선 피연산자의 순서가 다르면 결과도 다릅니다. 다음으로 같은 2차원이지만 row나 컬럼 수가 다른 행렬의 곱입니다. A는 쉐입이 2,3인 행렬이고 B는 쉐입이 3,2인 행렬입니다. 행렬의 곱연산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앞의 행렬의 열수와 뒤의 행렬의 행수가 같아야 합니다. 이를 신경망에서 노드들의 연산에 적용해 봅시다. x는 형상이 1 곱하기 2이고 y는 2 곱하기 3입니다. 그럼 y는 1 곱하기 3이 되겠죠. x1과 x2가 각각의 가중치와 연산이 되게 행렬을 구성해주고 계산을 하면 y의 값이 나옵니다. 신경망은 분류와 회귀 문제 모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둘 중 어떤 문제냐에 따라 출력층에서 사용하는 활성화 함수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회귀에는 항등함수를, 분류에는 소프트맥스 함수를 사용합니다. 항등함수는 입력을 그대로 출력합니다. 분류에서 사용하는 소프트맥스 함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n은 출력층의 뉴런수, yk는 그중 k번째 출력임을 뜻합니다. 소프트맥스 함수는 k번째 입력신호의 지수함수를 모든 입력함수의 지수함수로 나눈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함수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는 바와 같이 소프트맥스 함수의 출력은 0에서 1 사이의 실수입니다. 또 출력들의 총합은 1이죠. 출력값을 확률로 해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확률값을 산출해내야 할 때 소프트맥스 함수를 사용합니다. 출력층의 노드 수는 분류를 몇 개나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앞으로 할 손글씨 숫자 인식 문제는 0부터 9까지 10개로 분류하기 때문에 출력층도 10개입니다. 결국엔 그 중에서 가장 확률 높은 값 하나를 출력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3층 신경망에서 수행되는 입력부터 출력까지의 처리를 구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앞에서 설명한 넘파이의 다차원 배열을 사용합니다. 넘파이 배열을 잘 쓰면 아주 적은 코드만으로 신경망의 순방향 처리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앞서 배운 것을 반영해서 A11을 수식으로 나타내 봅시다. A11은 가중치를 곱한 신호 2개와 편향을 합해서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여기에서 행렬의 곱을 이용하면 1층의 가중치 부분을 다음식처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때 행렬들은 각각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층으로의 신호 전달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현은 1층의 출력 Z1이 2층에 입력이 된다는 점을 제외하면 조금 전의 구현과 똑같습니다. 이처럼 넘파이 배열을 사용하면서 층 사이의 신호 전달을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층에서 출력층으로의 신호, 마지막으로 2층에서 출력층으로의 신호 전달입니다. 출력층의 구현도 그동안의 구현과 거의 같습니다. 딱 하나 활성함수만 지금까지의 엔닉층과 다릅니다. 여기에서는 활성함수로 항등함수인 identity function을 정의했습니다. 앞에서의 활성함수는 모두 시그모이드 함수를 이용한 거에 반해 마지막 층에서의 활성함수는 항등함수를 사용했습니다. 출력층의 활성함수는 풀고자 하는 문제의 성질에 맞게 정합니다. 예를 들어 회귀에는 항등함수를,
이 클래스 분류에는 시그모이드 함수를, 다중 클래스 분류에는 소프트맥스 함수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이로써 3층 신경망에 대한 설명은 끝이고요. 지금까지 구현을 하나의 코드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태까지 신경망 구성에 대해 얘기를 해봤고요. 그거에 쓰이는 활성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실전 문제를 통해서 앞서 배운 것들을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미리 학습된 매개 변수를 사용하여 학습 과정은 생략하고 추론 과정만 구현합니다. 이 추론 과정을 신경망의 순전파라고도 합니다. 엠리스트 데이터셋은 28 곱하기 28 픽셀의 회색조 이미지이며 각 픽셀은 0에서 255까지의 값을 취합니다. 데이터를 불러오고 플래튼된 이미지의 각 픽셀 값들을 이미지에 저장하고 라벨을 ttrain에서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를 28 곱하기 28로 리쉐이프하여 출력하면 데이터를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했던 3층 신경망의 행렬곱 연산을 똑같이 매개 변수 앞에서 본 입력 데이터로 받아 연산하면 됩니다. 매개 변수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모든 x값에 대해 정확도를 측정합니다. 이를 출력하면 accuracy 땡땡 0.9352라고 출력합니다. 즉, 올바르게 분류한 비율이 93.52%라는 거죠. 배치 처리는 이미지 데이터 여러 장을 한꺼번에 입력하는 겁니다. 그림 3-26에서는 X의 형상이 784이죠. 이것은 이미지 한 장에 대해서 나타낸 것이고요. 이제 배치 처리를 하게 되면 이미지를 한꺼번에 처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배치 사이즈를 100이라고 설정하면 입력 데이터가 100,784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X는 신경망 포워드에 들어온 X를 말합니다. 그리고 행렬곱의 원리에 의해 Y는 100,10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 번 행렬곱 연산을 할 때 100개씩 트레인 데이터에서 꺼냈음으로써 더 연산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